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안지아입니다. 오늘은 여성 호르몬 치료의 득과 실에 대해서, 그리고 갱년기 4년차인 제가 여성 호르몬을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갱년기가 보통 완경이 되는 시기 50세 전후에 완경이 되죠. 49.8세라고 하는데, 이런 갱년기 변화가 40대 중후반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다가 월경이 딱 없어진 후에 1년 정도까지를 갱년기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때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났죠. 제가 이렇게 이때는 갱년기가 정말 우리 여성한테 중요한 시기예요 하지만, 요거 보시는 분들은 또 갱년기 지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증상들이 있는데, 특히 요럴 때 여성 호르몬을 먹을까 말까 참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오늘 조금 개인적인 얘기와 의학적 근거를 같이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여성 호르몬의 반대론자도 아니고 여성 호르몬 치료의 찬성론자도 아니고, 개별화해서 맞춤형 여성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사예요. 여성 호르몬이 제가 레지던트 때만 하더라도 내가 완경되면 이거 꼭 먹어야지, 모든 여자들은 다 이 여성 호르몬을 먹어야 된다, 막 이렇게 강력하게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정말 찬양론자였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2002년도에 호르몬요법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혈전증,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미국의 국립보건연구원이 NIH의 대규모 임상연구 결과가 이렇게 발표되면서 거의 세계가 왈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여성 호르몬 치료를 중단했고, 또 현재까지도 많은 완경 여성들이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논문이 문제가 있다는 게 또 밝혀졌죠. 왜냐하면 이때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된 게 나이 같은 경우는 60대, 완경 후 10년에서 20년 지난 여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여자들은 나이가 젊은 완경 여성보다 심혈관 상태가 다르다는 거죠. 저 같은 50대 초에 완경이 되니까 저 갱년기 4년 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60 되기 전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오히려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 치료를 무작정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 여성 호르몬이 특히 갱년기 증상에서 얼굴 화끈화끈하고 잘 때 막 식은땀 많이 나고 일상생활 힘들다, 이런 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혈관 운동 증상에는 여성 호르몬 하나를 갖고 한 달도 안 돼도 효과가 금방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완경돼서 너무 질이 건조하고 배뇨통, 성생활이 고통스럽다, 이런 비뇨생식기 증후군도 여성 호르몬이 정말 아주 명약입니다. 이런 분들도 꼭 하시면 도움이 되고, 또 골다공증이 이미 진단됐다, 나는 골감소증이 심하고 집안에 골다공증 가족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여성 호르몬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여성 호르몬 치료하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간 수치가 높다든가 간에 질환이 있다든가 원인을 모를 그런 자궁 출혈이 있다든가, 또 유방암에 가족력이나 자궁 내막암이 있다, 이런 분들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아닌 비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고요. 여성 호르몬 중에서도 우리는 체중 증가를 또 싫어하잖아요. 저는 또 이제 비만 환자들을 보니까 여성 호르몬 중에 생각보다 체중 증가에 좀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대표적으로 많이 처방을 받는 게 티볼론이죠. 티볼론은 에스트로겐 호르몬 자체는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에스트로겐 활성 조절제이기 때문에 다행인 게 유방이나 자궁 내막 조직에 영향이 적다는 이점이 있어요. 이 티볼론, 여러분들 받는 브랜드 이름으로는 아마 리비알로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리비알은 티볼론의 오리지널 제제인데, 생물학적 활성이 없지만 이 대사물들이 인체 조직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안드로겐 이런 성격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 선택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방과 자궁 내막 조직에 자극이 거의 없고, 골 손실 예방, 골밀도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완경할 때 여성 호르몬 치료의 기본 목적을 다 도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이제 티볼론 좋은 건 불면증이 되게 좋아져갖고, 요거 먹다 보면은 바로 한 달 이내 잠도 잘 자게 되고, 웰빙 센스, 굉장히 우울감도 좋아지는데, 저용량 호르몬 제제보다 유방 압통이라든가 치료할 빈도가 임상에서 거의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티볼론 제제 리비아를 많이 처방하는데요. 단점은요, 체중 증가가 있어요. 이 리비아를 먹고 자기도 모르게 한 3kg에서 많은 5kg 이상 찌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 드시고 체중 증가가 없으면 괜찮은데 체중 증가가 있으면 다른 여성 호르몬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어떤 호르몬으로 바꿀까? 호르몬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무난한 게 바로 안젤릭정이에요. 이 안젤릭정은
자궁을 적출하지 않은 여성들한테 많이 쓰는 건데요. 이 안젤릭은 일단 좋은 게 체중 증가가 적어요. 그래서 체중 증가에 예민하신 분들은 리비알보다 안젤릭 정을 더 추천드리고요. 근데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젤릭 정이 체중 증가가 적은 건 좋지만 흔하게 보고되는 그런 부작용은 아무래도 여성 에스트로겐 호르몬이니까 유방통, 질출혈, 그래서 불규칙하게 생리같이 출혈이 있을 수 있고 또 복부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자 한 6% 정도에 나타난다 그러고, 불규칙적인 생리를 하는 거는 계속 먹다 보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한두 달 보시다가 계속 좋아지면은 꾸준히 드시면 되고요. 그래도 계속 질출혈이 있으면 산부인과 가서 자궁 내막 초음파라든가 조직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생리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또 크레멘을 드시는데 이 크레멘이 에스트로겐 함량이 안젤릭에 비해서 2배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드시면서 또 나한테 맞으면은 이렇게 생리를 하는 여성 호르몬을 드시면 좋고, 리비알보다는 체중 증가는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아무리 또 안전하다고 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 이런 분들은 비호르몬성 제제인 크리마토플란이 있어요. 크리마토플란은 호르몬이 함유되지 않은 천연물 의약품으로 요거 의사 처방 받아서 약국에서 사는 건데, 여기에는 승마라든가 생기나리아, 이그시니아, 세피아 요런 4가지 복합 성분이 이루어져서 요걸 드시면은 혈관 운동성 증상 요런 게 좀 개선된다 그러고요. 굉장히 우울증 있죠, 불안 증세 이런 것도 호전이 되니까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좀 안 맞는다, 계속 꾸준히 드시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은 이런 크리마토플란도 괜찮으시고, 또 다른 생약제제는 노이로민이 있는데요. 노이로민은 서양 고추나무 세인트 조스 워트라고 하죠. 여기에서 추출한 제제로 다른 갱년기 증상보다 항우울 효과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갱년기 되니까 우울하고 짜증나고 감정 긴복이 심하고 이런 분들은 이게 정신과를 가야 되나? 산부인과 가야 되나? 가정학과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어느 과를 가셔도 좋지만 호르몬 제제가 아닌 이런 비호르몬 제제를 드시면서 갱년기 증상도 개선될 수 있고, 특히 이런 갱년기 우울감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성 호르몬, 리비알, 안젤릭, 크레멘, 비호르몬성 제제, 크리마토플란, 노이로비 말씀드렸는데, 저는 갱년기 4년차인데 뭘 먹고 있냐면요. 초기에는 안젤릭도 한두 달 시도해봤는데 두통이나 개인적으로 제가 몸이 잘 붓고 그래서 그만뒀고, 리비알도 제가 먹어보니까 조심한다고 해도 2달 먹으니까 금방 2kg가 찌더라고요. 그래서 리비알도 중단하고, 초기에는 완경되고 1년 동안은 콩에서 만든 식물성 에스트로겐에서 이소플라브를 먹었는데, 점점 갈수록 저도 갱년기 4년차니까 에스트로겐이 많이 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크리마토플란 있죠? 이런 생약제제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 치료는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치료긴 하지만 좋은 치료긴 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의학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2022년도 11월에 미국의 태스크포스에서 이런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자궁이 온전한 완경 후에 여성이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을 사용하는 것은 순이익이 없다, 또 이런 발표도 나왔거든요. 발표가 나왔다고 뭐 여성 호르몬을 먹지 마라 이건 아니지만, 무턱대고 모든 완경 여성이 다 여성 호르몬을 먹어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치료는 굉장히 필요한 사람한테는 좋은 치료긴 하지만, 또 불필요하게 호르몬 치료를 다 권할 필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맞춤형이어야 되고, 60대에는 사실 여성 호르몬 치료가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좀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도 여성 호르몬 치료해야 될지 또 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 여성 호르몬 치료 말고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호르몬성 여성 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소플라본, 생약제제,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이로민, 크리마토플란, 또 이거 외에도 갱년기 우울감을 좋게 하는 SSRI라고 선택적 또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이런 것들도 갱년기 우울감도 좋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선택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내가 너무너무 갱년기 증상이 심하다, 얼굴에 안면홍조, 뭐 식은땀, 불면증이 심해서 일상생활 힘들다 이런 분들은 여성 호르몬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성 호르몬 치료에서도 살이 찔 수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체중 증가가 있는 분들은 요거 약을 충분히 바꿔가면서 자기한테 맞는 약을 찾으셔야 되고, 지금 사실은 갱년기가 끝나고 나서도 평균 여자 수명이 89세, 거의 뭐 한 40년 가까이에 사는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내 증상들, 과거 병력, 가족력을 바탕으로 여성 호르몬 치료는 개별화 맞춤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갱년기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이점과 위험성, 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말고도 비호르몬 요법이 있는 거 알려드렸죠? 갱년기가 어떻게 보면 터널이라 그래요. 딱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갱년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요게 맞는 적절한 치료법이 있으니까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나한테 맞는 그런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갱년기 잘 극복해서 더 즐겁고 더 건강한 그런 노후를 대비해 보아요. 감사합니다.